자, 임대차 계약 공부합시다. 임대차 계약. 이 임대차 계약은 두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오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우리 건물 임차인, 건물의 임대차에서의 부속물 매입 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입 청구권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서는 뭐가 생기죠? 토지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입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지상물 매입 청구권.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 전대차.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야죠. 임대인의 동의 없는 경우,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자, 아무튼간 요 네 가지가 중요해요. 임대차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 두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임대차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임대차는 임대인의 목적물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사용대가인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거죠.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있어야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죠. 뒷장에 넘어가서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 다 써있죠?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 거기 차임을 지급을 하는 것을 요소이다.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차임 지급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차임 지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물건. 거기 판례 박스 하나 있네요. 그 제목에다만 색칠하면 되겠네.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했다는 입증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는 거. 보증금,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가 지급이 됐다는 건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 차임도 지급이 됐다는 걸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증 책임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니까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죠?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유효하다는 거. 채권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후 존속기간이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후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거 유언 판결이 됐기 때문에 싹 X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 임대차 후 존속기간은 없어요. 존속기간 없다. 최장기간, 최단기간 없어요. 최장기간도 없고 이거 삭제됐죠. 651조가 삭제됐어요. 최단기간은 아예 없었거든.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최장기간, 최단기간 아무것도 없어요. 최장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삭제돼 버렸어요. 싹 지워버리면 돼요. 자, 이거 법정갱신이다. 법정갱신. 527페이지. 묵적갱신을 얘기하는 거죠. 법정갱신은, 자, 이 기억번의 세 번째 줄.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묵적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없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죠. 거기 니은번. 자, 임대인이 소멸 통고했을 때는 6개월. 임차인이 소멸 통고했을 때는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얼마? 6개월.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얼마? 1개월. 이리 지나면은 임차권은 소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번이 중요하죠. 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이 묵시업갱신이 되면은 소멸하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거기 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다 써있죠? 묵시업갱신에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묵시업갱신이라는 건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주시오, 나가겠소 이런 말이 없이 계속 그냥 갱신이 된 것으로 보는 걸 묵시업갱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는 거.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양당사자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이 했을 때는 6개월, 임차인이 했을 때는 1개월. 임대차의 효력이다. 차임 지급 청구권, 차임 증액 청구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에서 C번에다가 미술치하죠. 차임의 증액을 청구했을 때 이것은 판결시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시를 표준으로서 발생한다. 세 번째 줄. 판결시다, 청구시다. 청구시에다 동그라미 치죠. 판결의 확정시부터 증액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청구시로 소급하는 거죠. 청구시에. 자, 우리 법정저당권이다. 법정저당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는 저당권인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죠. 등기 없이 발생하는 저당권. 법정저당권. 이건 뭐냐면은 갑오토지, 이게 임대에 있는 토지를 을이 임차했어요. 토지 임차인이죠. 토지를 임차한 자가 2년 이상 차임이 연체되고 있죠. 2년 이상 차임이 연체되고 있을 때 이 연체된 차임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임차인의 건물에 임대인이 건물에 압류 등기를 하는 거죠. 임차인의 건물에 압류 등기가 되면은 저당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 없이 저당권이 발생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건 2년 이상 차임이 연체됐을 거, 그 다음에 임차인 소유 건물에 압류 등기를 하면은 저당권이 발생한다는 거. 그게 바로 법정저당권이죠. 거기 제일 밑에 649조 써있죠? 임차인 소유 건물에 압류했을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써있죠? 529페이지. 임대인의 의무다.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있고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여기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거기 니은번에다가 가로쳐놓고 수선 의무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선 의무.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는 거. 임대인에게 있어요. 임대인 의무라는 거. 그런데 A번을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거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A번의 두 번째 줄. 사소한 것이라는 거 동그라미 쳤어요? 그런 사소한 것일 때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죠. 여러분들 형광등이 나갔어요. 이거 임대인한테 교체해 두려고 그래요? 교체해 두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뭐 문고리가 고장 났어요. 그런 거 다 자기 비용으로 고치하잖아.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이라고 하죠.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수선 의무는 의무규정이거든요. 의무규정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선하기로 특약을 맺을 수도 있죠. 그런다면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야죠. 의무규정이니까 그런 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B번에 두 번째 줄에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다 써 있잖아요. 이 수선 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장에 넘어가서 여기 C번을 보면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까지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세컨까지 설치해줘야 한다.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세 번째 줄에 숙박업은 숙박업자가 임대인인데, 그러니까 이 모텔, 여관 주인이 임대인인데 그 고객의 안전 배려 의무까지도 있어요, 없어요? 고객이 배 아프다고 굴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119 전화 연락해갖고 병원에 빨리 이렇게 운송해야죠. 고객이 막 술이 만취돼갖고 이게 난간을 올라가는데 비틀비틀해요. 그러면 옆구리 끼고 침대에다 눕혀줘야 할 의무도 있어요, 없어요? 여관 주인은 있죠. 대답 안 돼.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하도 험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더라도 이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만들어 놓고 술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도 험악한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까지도 안전하게 나를 이렇게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있다 한다면은 한 잔 먹어도 괜찮죠. 여성분들. 그렇지만 그 보호자가 없을 때는 나중에 자기도 감당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낭패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런 거 얘기했고, 담보 책임, 여기 미음번. 임대차 계약도 유상 계약이니까 임대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 역할을 해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한다 그러죠?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다 해서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죠?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걸 위반해서 사용 수익했을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위반해서 잘 밑에 줄에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과 건물의 등기에 대한 차지권의 대항력이라고 나왔죠. 621조를 보면은 이 양을 보니까 임대차에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나오죠. 621조 2항. 자, 이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근데 622조가 더 중요하죠.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이 빌렸어. 토지 임차인이에요. 근데 이 토지 임차권에 등기가 없어. 근데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없더라도 건물이 등기가 되면은 이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는 없어. 근데 임차인의 건물에 등기가 됐어. 그럴 때는 임차권의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622조. 거기 읽어볼까요?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등기한 때는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써있죠. 임차인의 지상 건물에 등기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뒷장에 넘어가서요. 여기 이제 나오네. 532페이지. 비용상환 청구권. 저거, 저 1번 나오네. 별표해야죠, 별표. 이 네 군데 별표해야 합니다. 제일 위에 비용상환 청구권. 별표했어요? 필요비는 뭐냐? 보존비용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보존비용인데, 수선비용인데, 이건 즉시 상환 청구한다. 득지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발생 즉시. 즉시 상환 청구한다 써있죠? 그게 정제 나와요. 즉시라는 걸 아냐면. 하지만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거기 밑줄 쳐야죠.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두 번째 줄에 밑줄 쳤어요? 이때 유익비가 생겨요. 그러면 이건 임대차 후 종료시에 청구한다는 거. 종료시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이건 발생 즉시다, 종료시다. 그러면 필요비와 유익비의 행사 시기가 틀리다는 거. 오케이?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행사 시기다 해갖고요. 자, 이 필요비, 유익비 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한다는 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시험문제 나왔죠. 6개월이 지나면은 행사 못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죠. 유치권에다 동그라미 쳐. 유치권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오르지 이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생기는 건 이 비용상환 청구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발생하는 건 오르지 이거 하나만 생겨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 임대인이 상환기간을 허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은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밑줄 치야죠. 이게 29위 시험문제 또 나왔더라고요.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줬어. 그러면 유치권 주장한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은 변제기에 도래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변제토록 해라라고 법원에서 허락해줬잖아. 그러면 지금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6개월 후가 변제기예요. 그러면 지금 유치권 행사 못 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되려면은 채권의 변제기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비용상환 청구권은 의무규정이죠. 이거 포기하기로는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다 써있죠? 포기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원상복구키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본다. 원상복구에다 동그라미 치고 제일 끝에 미리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으로 본다.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맺었으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은 포기한 거야, 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죠. 자, 533페이지 부속물 매수청구권. 두 번째 별표죠. 저기 두 번째.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예요. 별표해야죠. 자,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 A번을 보면은 강행규정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이 포기하기라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써있죠? B번. 이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발생하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발생하는 거죠. B번.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에 B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 있잖아. 이익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해지되는 경우 있죠. 부속물 매수청구권 없다라는 거. 없다에다 동그라미 딱 쳐. 채무불이행 없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해지되는 경우는 부속물 매수청구권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속물이라는 것은 독립한 물건이 부속물이에요. 그래서 C번의 두 번째 줄에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거기다 비추하죠. 구성 부분이 되지 않은 것이란 얘기는 독립한 물건이 한다는 얘기예요. 구성 부분이 됐으면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 비용상환 청구권의 대상이거든요. 독립한 물건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줄에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부속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필요한 부속물일 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해당 없다라는 거. 자, 니은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여기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하나만 써놓으세요. 임차인에게만 있고 임대인에게는 없다 써놓으세요. 부속물 매수청구권 제일 위에 제목에다가 임대인에게는 없다 써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거든. 임대인에게는 없다라는 얘기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만 있다? 임차인에게만. 임대인에게는 없어요. 임차인에게만 있다. 미음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여기 이제 세 번째죠. 이것도 별표해야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A번을 보니까 1차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근데 임대인이 거절하네. 근데 지상 건물은 현존해요. 기간은 만료됐고 그러면 건물 놓고 갈 수 없잖아. 건물이 수억 원짜리인데 그러면 이 건물 사가시오라고 할 수 있죠. 자, 1차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했을 때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때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밑줄 쳤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생긴다. 자, 우리 뒷장이 넘어가서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행사하면은 두 번째 줄에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면 즉시 지상물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거 밑줄 쳐야죠. 임대인은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승낙이 필요하다. 임차인이 행사하면은 지상물의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행사하면 형성권으로 일방적으로 행사하면은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C번 이거 강행규정이다. 동그라미 쳐야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D번.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없죠. 아까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없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없어요. 이익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해지되는 경우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F번을 보면은 F번에 여기에 제일 밑에
제3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 토지를 임대하였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입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자, 우리 임대인과 이 토지 소유자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죠? 타인 소유 목적물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지상물 매입정권은 임대인한테 청구해야지 토지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토지 소유자가 대리권을 줬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한은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물 매입정권은 다 행사해야 한다. 임대인한테 해야 한다. 임대인.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지상물 매입정권 상대방이 들 수 없다 써 있잖아.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물 매입정권 행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한테 해야 한다? 임대인. 오케이?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판례박스에서요. 우리 판례박스에서 여기 점에 위에 지금 535페이지 점 세 번째 점 있잖아. 거기다 동그란 별표세요. 매수 청구 대상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다. 분료라는 것.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한다. 그런 것은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아내야 것이 뭐냐면은 여기 그 밑에 점, 두 번째 점, 밑에서 두 번째 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 토지가 매매가 됐어.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갔어. 그러면 제3취득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니까 그 제3취득자한테 지상물 매수정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적극이라는 말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점은 굵은 글씨로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밑줄 딱 쳐놓으세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정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인정된다는 거. 적극이라는 얘기는 인정된다. 그거 굵은 글씨로 안 써 있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지상물 매입정권 인정됩니다. 이 세 가지 알아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도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비용상환 증후권. 보수물 매입정권. 지상물 매입정권. 자, 비용상환 증후권은 이거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죠?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해요. 근데 이건 강행규정이죠. 이것도 강행규정이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죠. 그 다음에 이 비용상환 증후권은 모든 임대차에서 다 생겨요. 건물이든 토지든 동산이든 모든 임대차. 그렇지만 여기는 건물 및 공작물 임대차에서 생기죠. 예, 적용되죠. 여기는 토지 임대차에서 적용되죠. 토지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입청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입청권 없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일시 사용 후 임대차도 적용되죠. 일시 사용 후 임대차. 근데 여기는 적용 없다라는 거. 일시 사용 후 임대차는 적용 없다. 여기도 적용 없다. 일시 사용 후 임대차는 적용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 비용상환 증후권은 구성 부분이야죠. 구성 부분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없다.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는 구성 부분이 아닌 경우에 하죠. 독립성 있는 구성물이 하죠. 독립성이 없다면 부수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여기는 지상 건물이 현존해야 하는 거고, 지상 건물. 계약이 만료됐을 때 지상 건물이 현존해야죠. 다섯 번째. 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사유로 해지됐을 때, 해지 시에도 인정되죠.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서 임대차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돼요. 근데 여기는 인정된다, 부정된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부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섯 번째.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생기죠. 비용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가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유치권 발생한다, 여기는 불발생이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여기는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죠.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에 이것도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죠.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에 그다음에 여기 제척 기간이 있죠. 행사 기간. 자, 우리 제척 기간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데 여기는 행사 기간 없죠. 여기도 없죠. 그렇죠?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죠. 필요 없다. 동의를 얻어서 뭐 비용을 지출했을 때 행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든가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하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죠. 근데 여기도 동의가 필요 없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동의 없이 건축을 했더라도 지상물매수 청구권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매수 청구권, 지상물매수 청구권이 중요한 거니까 좀 비교해드렸어요. 이거. 자, 우리 536페이지. 차임 감액 청구권 해갖고 차임의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죠.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자, 차임 의무다. 차임 지급 의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537페이지. 자, 이거 차임은 잘 위에 A번의 네 번째 줄 반드시 금전이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상관없다 써있죠. 금전에 하나 한다 하면 틀려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쌀로 차임 주는 경우 많아요, 안 해요? 곡식으로 차임 주는 경우 많죠? 자, 다만 차임이 2기에 달하도록 연체됐을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차임 지급 시기다. 차임 지급 시기. 자, 후급이 원칙이죠. 물론 당사자가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야.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임차무로 보관 의무다. 우리 제일 밑에 디귿번 위에 그러니까 임대인의 임대무로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24조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문제 참 잘 나와요. 색칠어서. 임대인의 임대무로 보존 행위에 필요한 행위. 이게 수선행위라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수선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은 해지 청구할 수 있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는 해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플러스 A. 임차물로 반환 의무다.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이제 반환해야 하고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 공동 임차인 연대 차임 채무도 있고 그 다음에 539페이지 임차권의 양도 전대 이제 마지막이네. 별표 마지막. 양도 전대. 그게 별표 마지막이죠. 자, 양도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해갖고 여기 원칙. 양도 전대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일 밑에 A번. 동의 얻지 않고 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써있죠. 이건 무슨 규정? 임무규정. 이게 29위 시험 문제죠. 임무규정이다 동그라미 쳐야죠. A번의 세 번째죠. 이게 29위 시험 문제입니다.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유효한 것을 골라라. 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차. 이게 나왔죠. 시험 문제가. 이게 무슨 규정? 임무규정.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했다면은 이것은 이 양도를 금지한다는 것이지 보증금 반환 채권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다. 자, 우리 보증금은 없어도 돼요. 임대차에서. 그러니까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양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양도가 가능하다. 동의 얻지 않고는 양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금지 특약을 맺었더라도 임대 보증금 반환은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A번 소부분에다 동그라미 쳐죠. 조금을 소부분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대차 할 때는, 조금 양도할 때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빚을 쳐죠. 조금일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무단 양도. 자, 임대인은 승낙 없이 양도하는 것이 여기 B번의 세 번째 줄에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28위 시험 문제죠. 임대인의 배신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임대인은 해지한다,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28위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 그 밑에 판례가 나왔죠. 가구점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처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무단 양도 이유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가구점을 같이 운영하는 처에게 양도했을 때는 무단 양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써있죠? 그게 28회 시험 문제죠. 임대인의 동의는 이건 대항 요건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빛을 쳐죠.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전대의 유효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양도 전대가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 전대 재계약은 유효하다는 얘기죠. 대항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됐을 때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뿐이죠. 양도 전대 재계약은 유효하고. 오케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다. 없는 애다 동그라미 쳐죠.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양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한 것이고, 두 번째 줄에 유효한 것이고라고 나오죠. 그 대신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인은 전차인한테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제일 밑에 줄에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우리 541페이지. 임대인과 양수인 전차인의 관계다 해갖고요. 우리 니은번을 보면은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니은번의 두 번째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왜? 이 양도인한테, 그러니까 우리 임대인한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죠. 디귿번. 양수인 전차인한테 차임을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지. 직접적인 청구는 못 하죠.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디귿번. 대의 행사할 뿐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무단 양도가 됐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써 있죠. 3번의 세 번째 줄.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차임 청구권을 갖는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게 뭔 얘기인가? 갑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이게 임대인이죠. 이게 임차인이에요. 이 건물을 임차한 임차권자가 무단으로,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양도나 전대는, 양도 계약은 임차권을 넘긴다는 얘기고, 전대차 계약은 임차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또다시 임차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걸 전차인이라고 하죠. 양수인, 전차인.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구별하지 마세요. 양도는 넘어간다는 얘기고, 전대차는 임차권이 있는 범위에서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인데, 그것만 차이점이 있고, 효력은 똑같아. 효력은 똑같으니까 하나도 구별하지 마세요. 그러면 동의를 어디 하는데 동의 없이 양도 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양도 전대차 계약은 유효해요.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은 해지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는 의무규정이고 동의 없고 양도 허기를 하자라고 특약을 맺으면 특약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건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 임대인의 동의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 그래서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해요. 그 대신 임대인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임대인에게는 불법점이자죠. 이 사람들은.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불법점이자인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인은 불법점이 이유로 양수인이나 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그러면 임대인은 양수인이나 전차인한테 차임 상당하고 부당이득 관한 청구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 왜 없냐?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데 갑은 여전히 차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을이 사용을 않더라도 병이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으니까 손해가 발생할 리가 없죠. 사용료를 받으니까 또 이자한테 사용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무단전차인에게는 이거 무단전차인이죠. 동의 없는 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권이나 지상물 매수권 없다라는 거. 적법한 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권. 원래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권 있는 거거든. 근데 무단 전차인에게는 없다라는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적법한 전차인이라는 것은 동의가 있는 전차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부속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권이 있다라는 거. 무단 전차인에게는 없지만 적법한 전차인에게는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차인에게는 이게 다 인정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차인이나 양수인은 이 임차권자가 동의 없이 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일 밑에 담보 책임을 추궁한다 밑줄 쳤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추궁한다거냐? 이 양도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병이 을한테. 오케이?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걸 정리해 준 거죠. 저게 잘 나오니까. 자, 우리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얘기했고 3번에 541페이지 동의 있는 양도, 동의 있는 양도 전대. 그러면 적법한 양도 전대차죠. 뒷장에 넘어가서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다 해서요. 두 번째 줄에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의무는 부담하지만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임대인은 전차인한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니은벌의 세 번째 줄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지만 무엇은 할 수 있다? 의무는 부담한다. 동의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임대인은 전차인한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만 해갖고 니은번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다만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이 정한 변제기 전에 차임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로써 임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변제기 전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변제기 후라고 하면은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변제기 전이라고 하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거기 나오네. 변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은 그 이후 제일 끝에 니은번 제일 끝에 변제기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써있죠? 그 전에 변제기 전에 지급한 차임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은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변제기 이후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4번입니다. 4번에다가 별표 놓으세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서 631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색칠을 했어요. 631조. 자,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거. 아주 잘 나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38조. 자, 이 임대차 계약 그 기간이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이걸 전차인에게 통지해야만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거기다 밀주하죠.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 전차인한테. 644조. 자, 우리 적법한 전차인에게는 여기 지상물 매수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여기 저 적법한 전차인에게는 보수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권이 생겨요. 그래서 전차인에게도 지상물이 현존할 때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걸 청구할 수 있고 또 이걸 응하지 않을 때는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에 임대인이 원하지 아니한 때는 283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물 매수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계약갱시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647조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 여기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은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적법한 전차인에게 인정된다고 했는데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하는 거예요. 갑한테. 을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갑과 연관이 돼야만이 부속물 매수권이 있어요. 거기에 밑줄 취할 것이 1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1항의 두 번째 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이라든가 또는 임대인에 대하여 여기 2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2항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을 매수한 부속물. 자, 지금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부속물 매수권이 있다겠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이 갖춰져야죠.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그러면 갑과 연관이 없으면 행사한다는 얘기에 못 온다는 얘기예요. 못 온다. 갑과 연관이 있어요. 갑한테 행사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동의가 있는 적법한 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되는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에 부속물 매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임차인과는 아무 관계 없어. 임대인과 연관성이 있어야 해요. 이자한테 행사하는 거니까. 그걸 아냐 모르냐서 시험 문제 나오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누구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 임대인.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런 거. 임대차가 종료. 여기 544페이지.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자, 양당사자가 기간이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양당사자가 해지 통고해서 임대차 계약이 소멸한다고 그랬죠. 여기 임차인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545페이지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임차인의 파산 선고가 되면은 차임을 주지 못할 염려가 다분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이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저기가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 써놓으세요. 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을 때 거기 밑에다가요. 양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가 돼서 나가돌라라고 임대인이 해요. 그러면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나가야 하거든. 나가야 하는데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없어요. 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임대인도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 못합니다. 오케이? 양당사자는. 그 다음에 해지라는 것은 즉시 소멸하는 거죠. 해지 청구라는 말이에요. 즉시 소멸하는 거. 기역 니은을 묶어서 임차인의 해지 청구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역 니은 두 개를 묶어서 누구 거? 임차인의 해지 청구. 그 다음에 디귿 니을 니음 묶어서 임대인의 해지 청구. 디귿 니을 니음 세 개를 묶어서 임대인의 해지 청구. 기역 니은은 임차인 거고 임차인이 해지 청구하는 거고 디귿 니을 미음은 임대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기억.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목적 달성하지 못해요. 임대인이 수선한다겠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학원을 방학하라고 그래. 그럼 6개월 동안 방학하면 학원 시험 다 끝났는데 그렇죠? 그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나 나가겠어. 임차인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은 과실 없이 멸칠돼 갖고 잔존부분 갖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잘못 없는 거니까 임차인도 나가겠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우리 무단양도 무단전대차가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해지 청구할 수 있어요.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어요.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 수익해요. 그러면 임대인은 당신 나가시오라고 할 수 있죠. 주거용 건물을 무슨 숯불 갈비집을 만들어 주택을 개조해갖고 그런다면은 주택이 다 망가져야 안 망가져요?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거 얘기했고. 보증금과 권리금이다. 보증금 뒷장에 넘어가서 546페이지. 보증금에서 임대인은 차임 충당이 자유롭죠? 그래서 여기 니은번의 두 번째 줄에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보증금을 이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반환해야죠. 반환해야 한다는 거.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 이건 서로 임대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행 관계 있죠? 보증금 반환과 임대 목적물의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죠.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때 공부할 때 공부해야죠. 권리금에 대해서. 그렇죠? 자, 우리 임대차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까요? 임대차 물건 여기 41번 한번 볼까요? 41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권세에 한정된다? 여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겠어요? 필요 없다겠어요?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여기 동의는 필요 없다고 언제 써 있는가 써 있잖아.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1번 틀렸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지상 건물의 소유자만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이 팔아먹었어, 건물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 그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자에게 있죠. 그러면 2번도 맞고 답이 2번 나왔네.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임차인이 1차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4번.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우리
기간이 정함이 없는 해지 통고에서 이 임차인은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임대인은 나가주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임차인은. 나가돌라라고 했으니까. 계약갱신을 거절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은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어.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죠.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만 맞았죠? 자, 그런 거. 여기 44번 볼까요? 44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을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동의 없이. 이거죠, 이거. 동의 없이 양도했어요. 그랬을 때 틀린 것은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을은, 임차인은 동의를 얻어서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죠. 받아줄 의무가 있다. 1번 맞고. 을과 병 사이의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유효하다. 여기 동의 없이 양도했더라도 양도계약은 유효하다 그랬죠? 그럼 무효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갑은 을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을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겠죠? 그러면 해지권이 주어진다? 해지권 없다. 해지권 없다. 임대인의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으면 임대인의 해지권 없다겠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번. 맞았죠?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 오케이. 연체 차임은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승계되지 않아요. 연체 차임은 승계되지 않아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5번도 맞고 틀린 것은 몇 번? 2번. 2번은 유효하죠. 양도계약이 무효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차까지 공부했는데, 이 민사특별법을 들어가기가 좀 그렇고, 우리 5월 1일 날 어차피 나오실 거죠? 5월 1일 날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해서 우리가 똔똔이 잘 공부해 봅시다. 알겠죠? 5월 1일 날. 오늘은 공부가 조금 우리가 일찍 끝난 편인데, 아무튼간 5월 1일 날 민사특별법을 3시간 내지 3시간 반 동안 이렇게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오전 중에 끝날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우리 선생님 5월 1일 날 나오실 수 있죠? 네.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